안녕하세요. DMV 인정원의 문홍식 심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시스템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에 컨텐츠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영 시스템 4항에서부터 10항까지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내부 심사 때 또 고객 대응 때 특히 DMV 심사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경영 시스템을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1탄으로 이번에 4항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집어서 경영 시스템 4항에 나오는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DMV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이후에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DMV의 문홍식 심사원입니다.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해설 시리즈 1탄으로 4항 조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MV에는 공개교육, 또 방문교육, 맞춤교육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경영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환상적인 섬이 있습니다. 이 섬까지 DMV의 교육훈련 시스템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정말 기분 좋게 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에 대한 많은 이용을 통해서 지식을 넓혀 나가는 우리 고객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탄으로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4항부터 10항까지가 있는데 조직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심사주안점 또 여러분에 대한 대응을 위한 팁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레벨 구조로 되어 있죠. 조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시스템의 모델입니다. PDCA 사이클을 지향하고 있고요.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파악을 하고 또 리더십, 기획, 운영, 또 평가를 통한 고객 만족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시스템이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PDCA 사이클은 다른 프로세스와의 상호작용 또 다른 프로세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아웃풋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숨어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특히 품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나 규제에 대한 고객 또 서플라이에 대한 리스크들이 높고요. 환경 규제는 법적인 요구사항들하고 유출이라든지 또 유출되었을 때의 어떤 또 다른 리스크라든지 안전보건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사망사고라든지 또 중대재해와 관련되는 이러한 것들이 회사의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하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 파악해서 리스크가 기회로 관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기회로 잘 식별을 하고 또 식별된 거는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아웃풋 단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경영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품질,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한 사고라든지 또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잘 극복한 좋은 사례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세스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측정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천, 14,000, 45,001 경영 시스템은 PDCA 사이클로 이렇게 내외부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또 근로자나 고객, 특히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또 환경안전 규제에 대한 것도 잘 반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되고요. 기획한 결과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런 지원과 운영에 대한 결과가 또 성과로 평가가 되고요.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는 개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리더십 하에서 또 안전보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에게, 또 작업장의 환경과 안전보건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고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근로자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윈윈윈 하는 시스템이 경영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항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조직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파악한 것을 경영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경영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PDCA 사이클로 보면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단계다. 그렇게 보시고 4.1에서는 조직 상황에 대해서 내 외부의 이슈를 찾아내고 이 이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이슈가 조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품질 리스크, 환경안전, 또 보건에 대한 리스크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객 클레임이라든지 고객 불만, 또 협력업체의 파산이라든지 또 협력업체의 품질 문제로 인해서 리콜, 또 환경 같은 경우에는 유출 문제, 또 규제 물질, 또 환경 오염, 또 안전보건 같은 경우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목을 잡는 중요한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외부의 이런 이슈를 반드시 디터마인 하라는 것이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또 새로운 경쟁자, 또 제품에 대한 거, 또 조직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산업군들, 또 조직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가치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가치관과 관계를 통해서 조직에 대한 이슈를 찾아야 되고요. 또 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경사항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변경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이슈는 한 12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지배구조에서부터 또 작업 여건, 또 위사항과 관련되는 변경에 대한 관리까지 해서 지배구조, 방침, 또 정보 시스템, 제품, 근로자의 인식, 조직 문화,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 또 가이드라인, 이러한 모델들, 또 외주 처리, 작업 시간, 작업 여건, 이러한 것들이 내부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구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품질에서는 경영 시스템의 목적, 전략적인 방향과 관련되는 내외부 이슈를 정하고 또 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직 내에서 최신에 대한 정보로 모니터링이 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기회로 연결이 되고요. 또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목적, 또 관련되는 환경 경영 시스템에 얻어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품과 서비스에도 해당이 됩니다. 규제 항목이라든지 중금속 규제라든지 또 친환경 관련되는 제품이 출시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판매에 큰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폐기물이라든지 폐수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환경여건이라고 합니다. 환경여건을 포함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규명해야 되는 내용이 사항에서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목적은 동일합니다. 조직의 목적과 또 여기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얻어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얻어낸 결과는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고 상해를 입지 않고 중대재해로부터 또 직업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와 관련되는 내 외부의
이슈를 정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슈를 결정하라, 디터마인 하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문서화된 정보나 또 기록이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로서 잘 대응하면 된다. 또 사업계획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사 어떤 워크샵 자료라든지 또 사업계획 내에 부서의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이해관계자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종업원에서부터 투자자 고객, 사람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고요. 또 공급업체, 스플라이 체인 기준으로 해서 그 경쟁자까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규제기관들, 정부기관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NGO, 요즘은 이제 소셜 커뮤니티,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중에 여러분 회사의 제품과 또 환경과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이해관계자를 잘 식별을 해서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사항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requirement라고 그러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정확하게는 needs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needs,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준수 의무사항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대한 준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은 경영 시스템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파악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또 내외부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경영 시스템의 표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 시스템 표준은 매뉴얼, 또 관련되는 프로세서, 또 세부적인 작업에 대한 표준이나 인스트럭션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통합 개념으로 품질, 환경,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으로 통합의 개념으로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품질 따로, 환경 따로, 안전보건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시스템보다는 통합으로 인해서 공통의 요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침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공통적인 사항들은 매뉴얼에다가 잘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매뉴얼을 밑받침해 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잘 파악을 해서 이 프로세스가 매뉴얼의 하이 레벨의 조직의 문서로서 경영 시스템 표준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절차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규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프로세스는 조직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직의 목적에 맞도록 상황에 맞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SOP, 그 안전보건에 대한, 환경에 대한, 또 품질에 대한 작업 표준으로 또 각종 기록이나 서식들, 흔히 작업 표준, 기술 표준,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작업 표준, 이런 것들을 잘 수립을 해서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레벨 3 단계의 문서로서 구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사항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품질 경영 시스템, 환경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을 수립할 때는 이 사항의 요구 사항을 보고 특히 4.4에서 프로세스를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 안전, 품질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수립하라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에 프로세스를 파악을 하고 이 프로세스와 관련되는 것을 문서화하라고, 또 문서화된 정보로서 유지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시스템의 각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프로세스가 수립이 되고 이 프로세스는 실행이 되어야 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성과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성과, 또 환경에 대한 어떤 회사의 준수도를 높이고 안전보건, 안전한 사업장으로서 유해한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사항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 보면은 사항에서 이해관계자 요구가 파악되지 않거나 또 이해관계자 요구가 파악이 됐는데 리스크나 기회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지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각종 규제, 법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는 품질 리스크로 또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법규 미준수 사항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탄 시리즈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5항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실행이지 또 방침,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협의에 대해서 다음 시리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렇게 해서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각 항목별로 시리즈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심사 때 주안점, 또 내부 심사나 고객 대응에서 어떤 내용들을 회사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하게 각 시리즈로 콘텐츠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해서 이후에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객사들의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을 해서 배우고 또 심사에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영 시스템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DMV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